여보세요?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빨리. 아, 이렇게 되면. 예, 예, 예. 지금 빨리 뛰어가야 되거든. 예. 그래요. 고생했어요. 예,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예, 예. 예, 아침에 다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고생했어요. 예, 고생할 정도가 아니에요. 아,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가 예. 예?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그 언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하고, 직접 봐가지고. 예, 예, 예. 잠깐. 여보세요? 끝났어. 알겠어요? 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철 했는데, 나한테. 그래. 인생이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간판하고, 네네네. 그 소문 내면 안 돼. 나중에 네네. 후보들 난리 나쁩니다. 네네네. 입 조심하라 하고, 네네네. 예,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 알겠습니다. 아침에 발표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점심 때 발표하겠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오거나.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성 파일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입니다. 이게 보궐선거입니다. 지난 2022년도 보궐선거. 윤석열 대통령 내외로부터 공천을 약속받은 걸로 나옵니다. 그 내용이 좀 그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입수한 파일에 따르면 네. 저희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 실제로 이게 지금 아까 전에는 자막에 2024년 5월 9일로 나왔는데 네. 이게 2022년 5월 그렇죠? 9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궐선거 공천이 발표나기 바로 직전 날 그렇죠. 공천 발표는 5월 10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직전 전날 오전 10시 17분에 통화한 내용인데 예. 그 전에 이미 그 명태균 씨라는 분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될 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고요. 그렇죠. 아무도 뭐 발표된 바가 없었는데 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처음에 초반부에 보면 인테리어를 빨리 해야 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비 후보 사무실이니까 지금은 본선 후보 사무실로 바꿔라. 그렇죠. 그리고 내일 이 지금 녹취 파일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내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행사가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빨리 본선 후보 사무실로 인테리어를 바꿔라. 그런 내용입니다. 인테리어를 바꾸라는 게 개소식 뭐 후보 사무실 바꿔라 그쵸. 이걸로 지금 네, 맞습니다. 보이죠, 그죠? 음성 파일을 잠깐 들어보면 일단은 당시에 윤핵관으로 불리던 국회의원 2명이 아마 대통령을 위시해서 김영선 전 의원 아닌 다른 후보를 좀 공천하도록 공관위에 압력했다. 네. 이런 주장도 나와요. 맞습니다. 아마 그때 공관위 상황하고 맥락이 비슷한 겁니까? 예,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YC와 KC 그 윤핵관이라고 소위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네. 굉장히 그때 당시에 정권의 실세라고 불리던 두 국회의원이시거든요. 이 두 국회의원이 미는 후보, 소위 말해서 네. 낙점한 후보가 따로 있었다. 네. 그게 사실은 저희가 기사에도 담았는데 지금 현역인 김종량 의원 예. 이 당시에 이 두 분이 미인 분이었다. 그때 밀었던 후보다. 네, 지금 이제 의창구에서 또 당선이 되셨죠, 네, 이번에. 지금 됐죠.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밀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사실 여러 경로로 확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는데 이준석 대표도 당시에 김종량 후보가 처음에 거론된 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아마 이 정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분들이 공관위 압력을 넣었는지 두 네. 윤핵관이 예.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으나 근데 명태균 씨는 그걸 알고 있었고 본인이 그걸 뒤집었다. 네. 김영선 후보로 바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 녹음 내용은 공천 발표가 나기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용을 김영선 전 의원이 원래 그 전에 관계 고향에서 국회의원을 하던 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비례대표 2번 하셨고 갑자기 네. 창원까지 의창까지 내려와서 받는다.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는다. 그 부분을 미리 알고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한 거고 인테리어 좀 하라고 얘기하는 내용까지 또 우리 윤핵관들이 어떤 밀던 후보는 떨어졌다. 그런 내용까지 지금 포함이 좀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날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5월 9일, 5월 10일 그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전에 취임식 있었죠. 그렇죠. 네. 명태균 씨 부부도 초대가 됐고 명 씨가 말했듯이 김영선 의원은 공천이 됩니다. 아마 명 씨가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음성 파일 좀 더 듣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그 김영선 그 천수마 네, 이제 본선 후보잖아. 네네, 그러면 그 본선 후보는 좀 틀려야 되고 문구가. 네,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히 넘기기 전에 네, 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조건 그 한테도 얘기하고. 네네네네. 자, 대통령 취임식 그날이죠. 5월 9일. 방금 들으신 거는 그 전날이에요. 아, 그러니까, 전날. 예, 예. 5월 9일 아까 예. 전에 처음 들었던 녹음 파일은 5월 9일 오전 10시 예. 17분. 예. 지금 들으신 거는 오후던데요? 오후입니다. 오후. 예. 예. 오후에 다시 전화해서 다시 한 번 더 명태균 씨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내용은 보면은 현수막 다시 좀 문구 신경 써라. 그러니까 저 내용은 이미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 동시에 그리고 명태균 씨가 굉장히 선거 캠프를 본인이 이제 좌지우지했다라는 네. 거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때 좀 돌이켜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받는 게 예상 밖의 상황이었던 건가요? 엄청 큰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아.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은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 2번 하셨고 고향에서 재선을 하셨어요. 2번을 하셨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창원 분이 아니세요. 거창 거창 사람이죠. 거창 창원하고 분이세요. 거창 다른데. 그래서 아예 연고도 없고 아무 지역 연고가 없는 분이신데 갑자기 보궐선거에 그리고 이게 18대 국회 때 네. 국회의원을 마지막으로 계속 낙선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정치권에서는 네.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퇴물 정치인이다, 끝난 건데. 거다 이런 평가를 받긴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다시 복귀를 한다라는 게 그리고 본인의 연고도 없는 곳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되고 또 지금 말씀을 했지만 이게 명태균 씨는 사전에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본선도 본인이 미리 현수막 달고 인테리어 하라고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보도에서 22대 국회 총선거 당시에도 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 의창 공천 컷오프 사실을 알고 김해 갑으로 좀 옮기려고 했던 거 이것을 주도했던 정황이 좀 드러났는데요. 이 해당 음성 파일도 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본부장님. 기사 그 썼어요? 예, 쓰셔가지고 주셨던데. 쓴 게 아니고 그 내 거지. 내가 쓴 거지. 아, 그거 한 거 그냥 갖다 넣은 거잖아.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사가 오늘 떠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네. 컷오프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자,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 예. 이 말씀 설명 좀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밀도 높게 취재를 해왔다. 예. 그래서 좀 많은 자료들을 확보했다. 예, 근데 아직 모든 걸 다 드러내진 않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지금 보도상으로만 보면은 김 여사한테 직접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명태균 씨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내가 또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네. 통화한 내용을 이렇게 녹음된 내용을 여러 사람한테 들려줬다라는 정황도 또 증언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제가 좀 궁금하거나 또 많은 분들이 네. 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 사람이 좀 꾸며냈을 가능성 없습니까, 명태균 씨가? 물론 그럴 가능성도 과장했거나? 있죠. 예, 물론 내가 아는데 예, 이렇게. 예. 이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취재 과정에서 여러 자료들과 정황들을 보면은 좀 정치 브로커 같은 네. 느낌의 분이신데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전화한 것, 뭐 김건희 여사 전화한 것을 들려주기 마련이거든요.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죠. 근데 이 대통령 부부의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시고 그래서 이 목소리를 모를 수가 없었던 네. 분들이고 아하. 만약에 정말 그걸 꾸며냈다면 조작을 한 거겠죠. 예, 조작을 했는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알기 힘듭니다. 네. 알기 힘든데 정말 알 수 없는 예. 내용을 본인만 알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네. 조작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어렵다 이 말씀인데